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구자연입니다. 와, 토익 독학러 문법 정복 프로젝트. 여러분 벌써 자연스러운 문법 7일차인데요. 우리 7일차 전치사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와, 오늘도 자연스러운 문법에 찾아오신 독학러 여러분 정말 반갑고,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꼭 1강부터 들어주세요. 이 벌써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앞에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1강부터 꼭 들어주시고, 그럼 오늘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7강. 자, 우리 7강은요. 우리 전치사와 부사절 접속사를 제가 묶어놨어요. 자,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토익에서 부사절 접속사와 전치사의 선택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좀 이따 실전 문제로도 풀 건데, 자, 근데 우리 이제 드디어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를 오늘부터 시작할 거고, 여러분 다음 8강에서 명사절, 형용사절을 할 겁니다. 우리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딱 3개가 있어요. 그 3개를 다음 시간에 총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단은 전치사와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설명부터 할 건데, 우리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뭐가 나오죠? 맞아요. 우리 명사가 나올 겁니다.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전치사 뒷자리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오는데,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어떻게 쓸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쓸 거냐면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겁니다. 수식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동사도 꾸미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든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식어다 보니까 문장의 앞쪽에, 중간에, 뒤쪽에 쓰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보면 항상 괄호 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왜냐면 수식어다 보니까 괄호를 쳐주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문장을 보는 눈을 좀 기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fter the seminar, 세미나 후에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 있죠. 또 by the clock, 우리 시계 옆에, 또 in the morning, 아침이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까요? 갑시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명사 뒤에 뭔가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후치사적인 개념이 발달된 언어라고 해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영어는요, 명사 앞쪽에, 그렇죠? 이렇게 명사 앞쪽에 뭔가를 붙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는 그런 영어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 앞전자 써서 전치사라고 여러분 하는 거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는 거죠. 물론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언어, 그 용어의 어원이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이 전치사 구를요, 우리 구라고도 부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가 뭘까요?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 덩어리를 구라고 할 겁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동사가 없어요. After the seminar 동사 없죠. 그리고 by the clock 동사 없고요. In the morning 동사 없습니다.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 덩어리를 우린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할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저는 그래서 얘를 전치사 구라고 할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전명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알아만 들으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어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전치사의 종류를 배울 거예요. 오늘 조금 많은 종류의 전치사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암기가 필요한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을 묘사해주는 전치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 at, on, in이라는 우리 전치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at, on, in은 우리나라 말로 뭐뭐에라는 뜻을 가지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뭐뭐에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몇 시에, 어디 위에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영어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at부터 구문을 좀 해볼 거고, at, on, in의 선택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이러시면 안 돼요. at 플러스 숫자, 시각 플러스 시점, 이렇게 특정 시점 이렇게 외우면 뭐가 특정 시점인지 모릅니다. 그럼 무조건 at이 나오면 뭐부터 공부하자? 뒤에 이런 류의 단어가 나오면 at을 찍는다라고 아예 예시를 묶어서 암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면 질문, at 8 o'clock, 8 p.m. 숫자 시각은 at을 쓰는구나. 또 at the beginning, at the end of 이렇게 처음과 끝은 at을 쓰고, 하나 더 우리 at noon, at night, at midnight. 우리 noon 하면 정오, night 하면 밤,
midnight 하면 자정이죠. 이런 표현들은 주로 at이랑 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시랑 같이 묶어서 암기를 해놓으셔야지 뭐 at 플러스 특정 시점 하면 문제로 나왔을 때 그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전치사는 원어민들이 전치사 습득하는 것처럼 뒤에 예시랑 함께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묶어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뒤에 at on인 선택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8시가 있죠? 8시는 뭘 쓴다? 그냥 여러분 고민 없이 그냥 at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at을 찍어주시고요. 그러면 on도 어떻게 쓰이는 게 있겠죠? 자, on으로 가보겠습니다. on은요. 여기에 별표예요. day의 개념이 들어가면 무조건 on을 쓸 거예요. 아, day라는 말이 들어가면 on을 쓰는구나. 예를 들어서 March 14th. 우리 3월 14일이죠? 선생님, day가 없는데요? 있잖아요. 여기 14일. 그러면 우리는 on을 쓸 거예요. 하나 더. Monday, day 들어가 있죠? on 쓰고요. A sunny day, 화창한 날에 day 들어가 있죠? 그럼 무조건 on을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at on, in 중에 on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법 책에는 주로 on 플러스 날짜, 요일, 특정한 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외우면 조금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우리는 원리 원칙으로 갑시다. day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on을 쓰면 된다. 됐어요?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보시면 우리 March 14th라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14일이라는 여러분 day가 들어가 있죠? 그럼 at도 안 되고 in도 안 되고 on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 요거 될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in입니다. 자, in은요, 여러분. 큰 시간의 덩어리가 들어가요. 큰 시간이 뭘까요? 말 그대로 1990년에 1990년이라는 큰 시간의 덩어리죠? in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 더 in March라고 되어 있는데 와, March의 별표 우리 3월 달인데 선생님 아까 전에 오늘 썼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우리 March하고 뒤에 14일이라는 day까지 있으면 오늘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뭐만 남아 있어요? 3월달, 1월달, 2월달, 이 개월만 나와 있죠? 그럼 큰 시간의 덩어리로서 우린 뭘 쓴다? 그렇죠. in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헷갈려요. 이게 공부하지 않고 들어가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에 똑같으니까. 됐나요? 또 1년 중에 큰 시간의 덩어리가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계절이 있습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래서 in spring, in summer, in fall, in winter 있고요. 또 하나 우리 하루 중에 큰 시간의 덩어리 있죠. 아침, 오후, 저녁이 있을 겁니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이 있을 거예요. 하나 더 20세기에 당연히 큰 시간의 덩어리니까 in the 20th century라고 여러분 부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t on인의 차이점을 이렇게 예시와 함께 토익에 자주 나오는 예시와 함께 묶어놔야지 이 무슨 뭐 인 플러스 연도, 월, 계절 이렇게 외우면 좀 외운 걸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밑에 한 문제 볼게요. 우리 March라는 3월 달이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on이냐 in이냐 사실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리 on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day의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냥 3월 달만 나왔으니까 정답은 뭐예요? 우리 in을 찍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at on인 세 가지 보기를 다 주고 선택하는 문제가 정말 나와요.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고 꼭 체크해 두시고 요거 오늘 정리로 그냥 끝내 놓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우리 in 뒤에 기간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또 다른 뜻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별표 쳐놨죠. 그래서 뭐뭐 후에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뒤에 보니까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네요. 2 days라는 기간이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죠. 이틀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in을 썼네요. 그러면 뭐다? 그렇죠. 얘는 뭐다? 후에라는 뜻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the package 그 소포는 도착하기로 기대되어진다. 언제? 그렇죠. 이틀 후에 도착하는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뒤에 기간을 묘사하는 거, 뭐 이틀 또는 3일 또는 뭐 한 달 이런 표현들이랑 함께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before 뜻이 뭐죠? 뭐뭐 전에. within 뜻이 뭐예요? 뭐뭐 내라는 뜻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before는 전에, within은 내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 볼게요. The next 4 months가 돼 있죠. 다음 4개월이라는 뭔가
표현이 나왔죠.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 그러면 이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이거를 갑자기 다음 4개월 전에 이것도 될 것 같고 다음 4개월 내로 이것도 될 것 같고 이걸 한국말로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영어는 우리 전치사는 우리 영어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할게요. 한국어로 해석해서 풀 수 없는 전치사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before가 within의 특성을 좀 정리해보죠. 영어는요. 특정한 시점을 묘사해주는 표현과 쓰이는 시간의 전치사가 있고요. 또 하나 뭔가 시간의 범주죠. 뭔가 시간적 범주를 묘사해주는 그런 어떤 기간의 표현과 함께 쓰이는 시간의 전치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before, 뒤에 특정 시점만 나와야 돼요. 특정 시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여러분, 8시, July, 월이죠.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이런 특정 시점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게 왼쪽에 있는 before, 뭐뭐 전에, prior to, 뭐뭐 전에, after, 반대말이죠. 후에, since, 우리 전치사로 좀 이따 할 거예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고요. until, by 같은 것들도 특정 시점을 묘사해주는 말가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나오는 전치사가 있어요. 우리 보기에 있는 뭐 within이 일단 하나 있죠. 그러면 holiday, 공휴일이라는 기간이 나왔네요. 또 2 years, 2년이라는 뭔가 기간 나왔죠. A decade, 10년이라는 기간이 나왔죠. 그러면 2년 내로 within 2 years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할게요. 우리 이런 기간의 표현, 시간적 범주를 나타내는 표현과 쓰이는 전치사가 요 왼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for, 동안에, during, 동안에, throughout, 뭐뭐 하는 내내, within이라는 전치사까지 기간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before, within 선택 문제는 한국어로 맞는 걸 찍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로 맞는 걸 찍으려다 보면 다 정답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문법 문제입니다. 뒤를 보니까 뭐가 있죠? The next 4 months라는 다음 4개월이라는 뭐예요? 4개월 동안 그렇죠. 뭔가 기간적, 시간적인 범주가 나오죠. 그럼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within이란 전치사가 돼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음 4개월 내로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한국어로 끼워 맞춰서 선생님 4개월 전 이것도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여러분 4개월이라는 기간 표현은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쓰인다. 일단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만 외우자? 일단은 PPT에 있는 것만 외워주시고 여러분 그 이외의 것들은 더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추가시키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과 시간의 두 번째 전치사, 시점과 기간을 묘사하는 전치사 그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외, 이유, 양보, 부가라고 써놨는데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치사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가장 최근에도 정답으로 나온 게 있고 여기 있는 것들 무조건 제가 장담하건대 언제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여기 중에서 하나는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제외를 시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뭐를 제외하고 또는 뭐뭐 없이란 뜻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우리 except라는 여러분 전치사가 있는데 우리 except는 그냥 쓰이기도 하고 전치사 for이 붙기도 해요. 아니면 뒤에 대절이 붙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except for, except 대절 써서 뭐뭐를 제외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주로 쓰이게 될 거예요. 자, without은 뭐예요? 뭐뭐 없이란 뜻이죠. with의 반대말로 out, 이게 붙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4개 있습니다. 자, 사총사라고 저는 주로 수업 시간에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삼총사까지 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on account of, 요것도 무슨 뜻?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due to, because of, owing to, 우리 because of 얼마 전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due to, because of, owing to, 뭐뭐 때문에 요것만 알고 있지 마시고 on account of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양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양보라는 말 너무 어려우면 모르셔도 돼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 이렇게 기억해 볼까요? 상반적인 상황을 묘사해 준다. 상반되는 느낌을 주는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치사 despite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엄청 많은 전치사를 배울 거죠. 지금까지 벌써 무수한 전치사를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중요한 거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despite을 꼽을 겁니다. 맞아요. 무조건 이 despite. 정말로 시험 문제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토익 지문에서도 많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럼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거의 동의어 in spite of라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notwithstanding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not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상반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전치사가 있다는 거. 그 정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besides, besides 뜻이 뭐죠? 뭐뭐 외에도 또는 뭐뭐에 더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 이외에도라는 뜻인데 특히 이 besides는 여러분 주로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주로 뒤에 뭐가 붙는다? ing 형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동명사 ing 형태랑 주로 같이 쓰여서 뭐뭐 하는 것 이외에도라고 주로 쓰일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동의어 in addition to도 동의어로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예문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한번 요 PPT에서 한번 눈으로 캡처해서 한번 보시고요. 외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예문 우리 except for 있어요. 아까 무슨 뜻이었죠?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면 except for Sarah. Sarah를 제외하고 회의에 모두가 참석했다. 해석이 되셔야 돼요.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연상이 돼야지 그게 진짜 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과 함께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 due to 무슨 뜻?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였어요. 와, 그래서 비행편이 취소됐는데 뭐 때문에? 안 좋은 날씨, 나쁜 날씨 때문에 취소됐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아까 despite이라는 전치사 제가 제일 중요한 전치사라고 했죠. despite 뜻 뭐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한국어 해석보다도 상반적인 상황을 묘사한다라는 이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they continue the outdoor event라고 되어 있죠. 야외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러면 비라는 것과 우리 outdoor 이벤트가 상반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우리 despite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우리 besides라는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 주로 동명사 ing와 함께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besides studying 뭐예요?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she enjoys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치는 거 즐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besides studying, 공부하는 거 이외에도 여기까지 해서 문장과 함께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다음 전치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기타 전치사라고 제가 해놨는데 자, 뭔가 분류하기는 좀 애매해서 기타라고 제가 해놨어요. 근데 당연히 기타 전치사에서 시험 문제가 정답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by라는 전치사 너무 중요해요. 사실 by는 뜻이 되게 많아요. 우리 by me, stand by me, 내 옆에 서 있어, 옆에란 뜻도 되고요. by 언제까지란 뜻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뜻은 동명사 ing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 by입니다. 어떻게 한다? 함으로써라고 해석됩니다. 자, 우리 함으로써라고 해석될 때 한국어로만 매칭시키지 마세요. 기억할게요. 뭔가 방법을 묘사할 때 쓰는 전치사가 전치사 by입니다. 그러면 by working hard, 뭐예요? 뒤에 동명사 ing 나왔죠? 열심히 일함으로써 she achieved her goals. 그럼 뭐예요? 그녀의 목표를 달성시켰다. 그럼 뭐예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한 거죠. 그래서 뭔가 방법을 묘사할 때 주로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물론 오늘 파트 7을 하진 않아요. 문법 수업이기 때문에 독해를 하진 않지만 만약에 독해에서 how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럴 때 우리 by 플러스 ing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문에서 by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 이거 지원 어떻게 해? 이력서 보냄으로써. 그래요. 그게 paraphrasing 된 게 정답인 경우가 꽤나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키워드로 전치사를 암기하시고 단순히 한국어 뜻 1대1로 매칭시키시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우리 as, 뭐뭐 자격을 나타냅니다. 물론 as는 뜻이 많아요. 뭐뭐로서 또 접속사로서 쓰일 때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라는 뜻인데 근데 전치사로 쓰일 때 주로 뒤에 자격, 지위,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 as a leader, 그렇죠? 우리 리더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리더로서 그는 그의 팀이 성공으로의 어떤 inspire, 영감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별표 쳐야 될 게 있네요. following,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이거 ing로 끝났는데 전치사라고요? 네, 전치사입니다.
물론 얘가 만들어지는 건 뭐 분사로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면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 following을 그냥 뭐라고 보기로 약속했다? 전치사로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뭐뭐를 따른 후에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뭐뭐 후에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마치 after와 조금 비슷한 뉘앙스로 쓰이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following 뒤에 명사가 나와서 뭐뭐 후에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우리 following the meeting 뭐예요? 회의 후에 그녀가 그렇죠. 요약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하나 더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뭐뭐에 관하여라는 토익의 표현들이 있어요. 와 영어에서 우리 about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about 당연히 뭐뭐에 대하여 관하여라는 뜻이지만 우리 특히나 이 두 가지 묶어서 별표 칠게요. 와 regarding, concerning 이라는 ing로 끝나는 전치사죠. 얘네가 근데 뜻이 뭐다? 뭐뭐에 대해서 또는 관하여란 뜻입니다. 오 정말 중요한 전치사 두 개고 얘네들은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regarding, concerning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당연히 as to나 on이라는 전치사도 관하여라고 우리 토익 독해에서 주로 많이 해석 문제로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럼 위에 예문 하나 볼게요. 우리 regarding the meeting 그 회의에 관련해서 Please check your email. 네 이메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요거에 관하여 뭐뭐에 대해서 about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그 정도 기타 전치사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우리 그 다음 전치사는요. 암기를 해야 되는 전치사긴 한데 여러 단어가 묶여서 전치사가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시면 according to, according이라는 단어와 to가 묶여서 하나에 그냥 뭐로 보자는 거예요? 전치사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기초인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면 자꾸 문장을요 볼 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서 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의미의 덩어리로 묶어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ccording to the contract, 그렇죠? According to를 하나의 전치사로 보시고 요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로 보면 되겠죠. 됐어요? 계약서에 따르면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instead of라는 게 있어요. 뭐뭐 대신에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instead of having a step party, 스태프 파티를 가지는 것 대신에 뭐다? 캐시 보너스를 줬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겠죠. 그럼 뭐예요? 파티 열어주는 거 대신에 캐시를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우리 in case of와 in the event of 묶으시고요. 여러분, 뒤에 of가 여러분 뭐예요? 전치사죠? 그래서 얘들도 전치사의 뜻으로 씁니다. 만일 뭐뭐인 경우에 이런 뜻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우리 긴급 상황인 경우를 대비해서 Dr. Andrews 씨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긴급, 만일 그런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요 선생님한테 연락해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의 여러 단어가 이상이 묶여서 전치사로 쓰이는 것들도 여러분 제발 눈으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워야 되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 공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계속해서 많이 보시고 해석해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전치사를 좀 마무리하고요. 저를 이끌어주는 접속사의 스타트를 갈게요. 오늘을 기점으로 다음 강의까지 해서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을 완성시킬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일단 부사절이라는 걸 완성시킬 건데 그럼 절이 뭔지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겠죠? 자, 절, 딴 거 없습니다. 절이라는 건 아까 구의 반대말이에요. 아까 구가 뭐였죠?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 덩어리. 그런데 절은 뭐예요? 와, 얘는 거꾸로 동사를 포함시키는 덩어리를 그렇죠, 절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어 동사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장을 한 글자로 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절을 두 글자로 바꾸면 문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부사절이라는 건 그럼 뭐냐? 부사 자리에 문장이 들어갈 겁니다. 자, 부사 자리에 문장이 들어간다. 우리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맞아요. 수식어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수식어 역할을 한다고 배웠는데 그럴 때 우리 부사절, 수식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는데 문장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다 보면 동사가 몇 개 된다? 두 개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동사 두 개를 그냥 쓸 수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접속사로 묶어주고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job application will not be accepted. 우리 이 지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래요. 이런 완벽한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을 우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주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런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나왔죠? 야, 그 직업 일자리 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하나의 완벽한 문장인데 앞쪽에 그러면 요 덩어리는 꼭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없어도 되는 자리 무슨 자리? 수식어 부사 자리. 근데 그 부사 자리에 has passed라는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 부사 자리에 문장 들어간 게 이거구나. 그런데 문장 속에 문장이 또 들어가면 동사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동사 2개를 영어는 절대로 그냥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동사 2개를 이어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그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뭐다? after 접속사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접속사를 기점으로 이 after가 하는 역할은 뭐죠? 접속사를 기점으로 뒤에 있는 the deadline has passed까지가 뭐예요?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서 부사절로 묶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주절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사절의 위치는요. 무조건 주절의 앞쪽에 쓰이거나 주절의 뒤쪽에 쓰일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자리, 주절의 앞쪽에 쓰일 땐 주로 쉼표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어서 알아보기 쉽고요. 그리고 주절의 뒤쪽에 쓰이면 그냥 접속사와 함께 문장이 나와 있구나. 여기서 끊어져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해석해보죠. After the deadline has passed. 무슨 말?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직업 신청, 일자리 지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그 신청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볼 거고 해석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를 한다 그랬죠? 그럼 다음 시간엔 명사절, 형용사절을 함께 갈 건데 기억하세요. 명사절도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있을 거예요. 부사절도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절도 있겠죠? 근데 접속사의 종류가 명사절, 부사절 합친 것보다 부사절 접속사가 양이 많아요. 단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속사가 많아요. 뭐 after, before, 뭐 또는 since, while, when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많이 보시면 됩니다. 돼서요. 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하나의 표로 정리해놨고 뒤쪽에는 예문이 있을 겁니다. 가볼게요. 자, 첫 번째 once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once 뜻이 뭐죠? 여러분들 혹시 한 번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한 번이란 뜻인데 여러분 그럴 땐 부사로서 쓰일 때. 그런데 얘가 뭐로 쓰인다? 접속사로 쓰일 때는 무슨 뜻? 일단 뭐뭐 하면 뭐뭐 하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뜻 정리만 하고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while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뜻 무슨 뜻? 뭐뭐 하는 동안에란 뜻을 가지죠. 그리고 since 무슨 뜻? 얘 중요해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을 가지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이래로가 뭔지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when 뭐뭐 할 때, as 뭐뭐 할 때, until 뭐뭐까지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거 after, before는 누구나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앞에 뭘 붙여놨죠. 주로 요런 부사와 함께 쓰일 겁니다. 근데 이거 형용사 부사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직후에 직전에라는 말을 쓸 때가 있었죠. 어떻게 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shortly after, shortly before 또 이 단어를 쓰셔도 돼요. immediately after, immediately before 이렇게 쓰셔도 직후에 직전에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 더 as soon as 얘를 뭐로 보는 연습 따로따로 보지 마세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는 건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고요.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라는 접속사 좀 이따 할 거예요. each time, every time 묶어주시고 뭐뭐 할 때마다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는 캡처해 두셔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넣는 작업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once부터 자세하게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갑시다. 자, once부터. 자, once는 아까 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일단 뭐뭐 하면 또는 뭐뭐 하는 대로란 뜻이었는데 자, 요거의 특정 시점은 요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한 시점을 묘사해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진행되는 일을 묘사할 때 쓰는 게 once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once부터 쉼표까지가 부사절이죠. Once a performance starts. 여러분 뭐가 발생했죠? 지금 공연이 발생했네요. 공연이 시작한 그 시점, 그 이후로 You can't go inside. 너 거기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일단 공연이 시작하고 나면 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공연이 발생한 시점, 그 후로는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시간적인 흐름을 나타내게 쓰는 게 once라는 접속사예요.
됐어요? 한 번이라는 부사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since라는 접속사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혹시 맛집 좋아해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맛집 얘기하는데 우리 여러분 종로, 요즘에 우리 힙지로라고 하죠. 우리 을지로 쪽 가면은 우리 노포 맛집 되게 많죠. 그 노포 맛집에 항상 써 있는 게 있어요. 간판 밑에 맨날 뭐라고 써 있어요? since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1990이라고 써 있다고 볼게요. 질문, 이 가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90년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할게요. since를 그냥 한국어 뜻으로 이래로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한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since가 가지는 특성이 중요한 거죠. 노포 맛집 기억할게요. since는 과거부터 현재를 묘사해주는 전치사이면서 접속사입니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함축하고 있는 접속사다 보니까 시간적인 시제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중요한 얘기 할게요. since가 이끄는 부사절 속에서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된다? 과거 시점을 묘사하는 과거 시제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뒤를 보니까 우리 since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잖아요. 그럼 since 뒤에 보니까 was라는 뭐가 나와 있죠? 과거 동사 나와 있죠. 왜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될까요? 왜? 과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since는 과거부터 현재니까 일단 과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디서? since가 이끄는 문장 속에서. 그러면 마케팅 매니저, 새로운 그 마케팅 팀 매니저가 was hired. 그렇죠. 고용이 된 거죠. 과거에 고용이 됐네요.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영업 판매가 뭐다?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뭐하다? 그렇죠. 극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이 고용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요거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시제,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since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억할게요. since 뒤에 과거 시점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로 묶여서 뭐에 영향력을 끼친다? 주절의 시제에 현재 완료 시제에 영향력을 끼친다. 우리 노포 맛집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since는 중요한 접속사고 시제랑 묶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1강 시제 시간 했습니다. 여러분 1강 이 김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뭐로? 2배속으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2배속으로 보면 30분 만에 끝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우리 as soon as라는 거 아까 접속사라는 말씀 드렸었죠.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해 줍니다. 그게 뭘까요? 하자마자, 즉 as soon as 요 H라는 사람이 그를 소개하자마자 그는 뭐 했다? He gave a demonstration of the product. 그렇죠. 제품 시연을 바로 진행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소개하는 동시에 그렇죠. 그거 하자마자 요거 했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해준다. 가장 중요한 건 접속사예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걸 보기에 나왔을 때 알아봐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접속사 by the time 별표 치고 갈게요. 자, 얘도 1강에서 사실 했어요. 우리 시제 시간에 한 접속사가 많이 나오는데 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시제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인데 질문 드릴게요. 우리 by the time의 특징은요. 뭐뭐 할 때까지 특정 어떤 기간을 묘사해주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젠킨스 씨가 도착을 했대요. 그 강당에 도착을 했어요. 이 사람 언제 도착했죠? 과거에 도착을 했네요. 근데 그 과거에 도착을 했을 때까지 공연이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대요. 질문. 젠킨스 씨가 과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공연은 이미 언제 끝난 상태예요? 과거보다 이전에 끝난 상태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절의 시제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과거 완료 시제 had 플러스 pp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연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뭐 할 때까지? 그 젠킨슨 씨가 도착했던 그 시점이면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과거 이전을 나타내는 시제 had 플러스 pp 시제랑 같이 쓰일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요거 복습 겸 또 얘도 뭐 보자? 1강 다시 보셔서 시제 정리해 주세요. 되나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다섯 번째, each time, every time. 이거를 접속사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each time. 선생님, 그냥 each라는 형용사와 time을 붙여서 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두 개가 합쳐서 그냥 접속사예요. 또 every tim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온다?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each time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여기 쉼표까지 부사절 끊어져 있죠. 그렇죠.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으로 외우셔야 돼요. 요게 지문에서 많이 나오면 당황할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이메일을 체크할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나는 메시지를 받아 다양한 고객들로부터의 메시지를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each time, every time까지 문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조건이나 가정의 상황을 나타내는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정법 확 이해시켜 드릴까요, 제가? 만약 내가 차은우라면 안타깝게도 차은우가 아니네요. 안타깝게도 구자연이네요. 그러면 뭐예요? 아,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거나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일 때도 쓰는데 여러분 우리 if라는 접속사를 주로 쓸 겁니다. 아, 만약 뭐뭐라면 if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가정의 상황을 묘사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unless 같은 경우는 뭐죠? 맞아요. 우리 unless는 요거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if와 not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if와 not의 줄임말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고 우리가 주로 쓰일 거예요. 됐어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하나 더. 우리 whether, in case 또는 in the event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 아까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in case of, in the event of. 그럼 of를 쓰면 아까 뭐였죠? 전치사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절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시 없어도 돼요. 그러면 in case 또는 in the event만 써도 얘네는 뭐다? 와, 접속사예요. 이거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in the event, 선생님 이벤트에서 행사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in the event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겁니다. 대시 없어도 알아봐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in case, in the event 오늘 뭐로 알아보자? 접속사로 알아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뭐인 경우에 또는 뭐뭐를 대비하여 만인 뭐뭐인 경우에 가정의 상황을 주로 묘사해 주겠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또 하나 더 as long as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as soon as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as soon as는 뭐죠? 하자마자. 그런데 as long as는 오직 그러는 경우에만이라는 접속사가 됩니다. 요것도 접속사로 봐서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별표 치시고요. providing을 쓰거나 provided를 써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ing, ed를 다 써도 상관없나요? 네. 그리고서 대절을 쓸 거예요. 또는 대시 생략되기도 합니다. 웃긴 건 접속사입니다. 아니 왜 ing, ed가 접속사인가요? 물론 그건 분사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 분사 구문으로부터 온 건데 지난번에 우리 분사 했었죠. 뭐 그거 설명하면 좀 기니까 분사 시간 그 강의를 한번 보시고요. providing, provided that 우리는 뭐로 보기로 약속했다? 접속사로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와야 돼요. 오직 그러는 경우에만 만일 뭐뭐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쓰이는 접속사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정의 상황 만약 뭐뭐라면에서 파생되는 이런 다양한 접속사 여러분 눈으로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얘네가 보기에 나왔을 때 우리는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제 문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아까 unless라는 거 배웠었어요. 자, unless는 무슨 뜻?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렇죠. 뭐의 동의어? 우리 if와 not을 줄여서 쓴 거라 그랬죠. if와 not을 줄여서 쓰면 unless라는 동의어가 됩니다. 그럼 unless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참고로 unless는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는 접속사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woods가 receives a grant. 이런 보조금을 만일 받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의 연구를 끝낼 수 없을 거야. 야, 만일 이거 받지 않으면 끝낼 수 없어. 그렇게 해석하신 거겠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in case와 in the event는 뭐로 보는 연습을 하자? 접속사. 지금 in case 뒤에 뭐 나왔어요? 주어 동사 문장 나왔죠. 접속사를 보셔야 돼요. 선생님, that을 안 써도 되나요? 네, that 생략됩니다, 주로. 그래서 생략됐을 때도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서 끊어지겠죠? 그러면 직원들은 우리 photocopies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인 경우에? 그렇죠. 그들이 그 신분증 카드를 잃어버리는 경우에, 잘못 넣는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복사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하나 더 또 헷갈리는 접속사 있었죠? providing, provided. 지금 외우세요. 이거 뭐 제공 이렇게 여러분 떠올리지 마시고 오직 그러는 경우에만. 됐어요? 대시 생략되기도 한다는 거. 그럼 providing that 접속사로 보시는 거예요. 쉼표까지. 부사절이죠. 그러면 the weather remains라고 주어 동사 나와 있네요. 그럼 오직 뭐 하는 경우에? 날씨가 좋은 경우에 the outdoor event will proceed as scheduled. 우리 as schedule은 밑줄 치시고 예정대로란 뜻입니다. 또는 일정대로란 뜻이에요. 일정대로 진행될 거야. 뭐 하는 경우에? 날씨가 좋은 경우에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접속사로 보기 힘든 것들을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접속사로 보는 연습이라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기에서 얘가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고 그리고 문장 앞뒤를 보면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뒤에서 실전 문제에서 할게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우리 다음 접속사의 종류로 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린 배운 접속사가 두 가지죠. 시간이나 조건을 묘사하는 접속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법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빈출되는 건 아닌데 정말 자주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빈출되는 건 아닌데 정말 자주 나온다? 많이 눈에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지문이라든가 또는 문법 문제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접속사들. 그런데 그럴 때는요. 미래를 묘사하고 싶을 때 무조건 미래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니까 before이 이끌어주는 부사절, 또 밑에 보니까 until이 이끌어주는 부사절이 있죠. 그런데 지금 미래적인 표현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왜? CEO가 존스 씨의 advertising portfolio를 리뷰할 거래요. 검토할 거라는 거죠. 미래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하기 전에? 그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그가 그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났잖아요. 그럼 미래에 만나는 건데 우리 미래 시제하면 뭐 떠오르죠? will meet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속에선 미래를 그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바꿔서 쓴다? 현재나 현재 완료 시제로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will meet이 아니라 meets 이렇게 현재로 쓰거나 아니면 until all renovations have been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요거 동사를 현재나 현재 완료 시제로 바꿀 거라고 했어요. 모든 보수공사가 그 회사에 의해서 끝내질 때까지 도서관은 문을 닫을 겁니다. 아직 보수공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분명히 미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쓴다? 현재와 현재 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있어요. 이 현재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를 썼네? 미래 상황인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가 뭐가 돼요? 미래가 되죠. 또 하나 더. have been이라는 have 플러스 pp를 보자마자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완료 시제 썼네? 미래 상황이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가 미래가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를 뭘로 대신한다? 현재와 현재 완료로 대신해야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해요. 아시겠죠? 요 두 문장을 통해서 복습을 해보시고 문장 속에서 나오면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양보,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접속사가 있죠. 그럼 잠깐만. 아까 전에 우리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전치사도 있었죠? 아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despite이 있었죠? 맞아요. 얘는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덩어리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접속사 정리하고 있잖아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하는 문제도 같이 볼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상반되는 내용, 우리 무슨 뜻? 비록 뭐뭐이지만 또는 반면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4개 외워볼게요.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 though가 붙는 것들이죠. 물론 even if도 있지만 그러면 이런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 토익에서 이 4개 다 나옵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상반적인 상황을 묘사해 줍니다. 두 번째, whereas, while도 있네요. 자, 여기서 while 별표. 자, while은요. 시간을 나타낼 때 무슨 뜻이죠? 뭐뭐 동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반적인 뜻을 묘사할 때 뭐도 된다? 반면에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반면에 비슷한 뜻일 겁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이제 문장을 통해서 볼게요.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although부터 한번 볼까요? 자,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뜻을 가지죠. 상반적인 상황이 뭔지 볼게요. 자, although 비록 회사의 이윤이 증가했지만 자, 회사의 이윤이 증가했대요. 뒤에 보니까 investor 투자자들은 pessimistic 요 정도 단어는 토익에서 나와요. 우리 굉장히 비관적인이라는 뜻이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다. 염세적이었다. 뭐야? 여러분 이윤이 증가했죠. 근데 굉장히 비관적이네요. 그럼 뭐예요? 상반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although 쓰고 있는 거예요. 비록 회사의 이윤은 증가했는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뭐한 상태로 있었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게 상반적인 상황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whereas 반면에 뜻만 외우지 마세요. whereas가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부사절이 주절의 앞에도 쓰인다 그랬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르겠어요. 이 원어민들이 말을 하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whereas는요. 신기하게도 주절의 앞에 잘 안 씁니다. 못 봤어요, 저도. 그럼 어디에 쓴다? 주절의 뒤쪽에 써서 항상 쉼표와 함께 뒤에 나와서 마치 whereas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요 구조를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절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요 사람의 처음 소설은 성공적이었대요. 반면에 중간에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녀의 second novel, 두 번째 소설은 조금 덜 인기 있는 듯하다. 반면에 상반적인 상황이 나왔죠? 첫 번째 소설과 두 번째 소설 이렇게 상반적인 상황이죠.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어떤 사람들은 체리 맛 소다를 좋아한대요. 체리 맛 탄산음료. 그리고 whereas를 쓰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오렌지 맛 소다를 좋아한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세 번째, while. 아까 무슨 뜻?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도 있었죠. 그런데 상반적인 뜻을 나타낼 때 비록 뭐뭐이지만 근데 주로 웃긴 건 이 while을 상반적인 뜻을 나타낼 때 쓸 때는요. 이상하게도 주절의 앞에 써요. 원어민들이 주로 그냥 그렇게 씁니다. 신기하게도. 그런데 기억하세요. 앞에 나왔다고 무조건 비록 뭐뭐이지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뭐뭐하는 동안에로 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록 뭐뭐이지만이라고 쓰일 땐 주로 앞쪽에 쓴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while the company faces intense competition, 아주 그런 강렬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지만 it is still growing through continuous innovation. 그러면 계속적인 어떤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자, 어떤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도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뭐예요? 상반적인 상황을 묘사해 주죠.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반면에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유, 목적, 결과, 제외죠. 잠깐만. 여러분, 종류 많죠? 그래서 암기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행인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명사절과 형용사절은 이거 합친 거보다도 여러분 많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사절은 접속사의 종류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단 특성 지금 찝어드리는 거 꼭 같이 묶어서 공부하세요. 갑시다. 우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뭐 때문에라는 대표적인 뜻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because, as, since가 있죠. 잠깐만, since? 아까 since 뭐였죠? 노포 맞지? 과거부터 현재를 묘사해주는 이래로라는 뜻의 시간의 접속사였죠. 그런데 이유도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뒤에서 문장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하나 더, now that 별표. 그리고 in that도 별표. 요거 두 개 묶으시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now that, in that 이거 그냥 하나의 접속사입니다. 뒤에 뭐가 나온다?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지금 최대한 눈으로 익혀두세요. 뭐뭐이니까 또는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또는 뭐뭐라는 면에서 이렇게 쓰일 거고요. 또 하나 더 that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문장에 나와서 우리 so that, in order that이 있어요. so that 무슨 뜻?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 무슨 뜻? 하기 위해서 똑같이 쓰일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까지 있고 요거 뒤에서 문장을 통해서 볼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뒤로 가서 since부터 볼게요. 갑시다. 자, since는요. 총정리입니다.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그런데 since는 신기하게도 우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부사로서 쓰이기도 해요. 그냥 그때 이후로 그냥 간단한 부사 단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다 되죠. 그런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전치사, 접속사를 비교해 볼 건데 자, 전치사 뜻이 뭐죠? 이래로 since 1990, 1990년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접속사도 이래로죠. 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접속사일 땐 무슨 뜻까지 존재한다? 때문에란 뜻까지 존재하죠.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웃긴 건 전치사일 때 그 뜻이 없어요. 그러면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이래로라는 뜻만 있는 거고 접속사로 쓰여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래로와 때문에란 뜻까지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셔야 돼요. 밑에 문장 보시면 since 뒤에 쉼표까지 부사절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무작정 since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래로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문맥을 봐야 돼요. 포드 씨가 모든 사업 관련한 어떤 지출 비용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한테 연락해라. 뭐 받으려면 요거 reimburse request. reimburse 하면 뭐죠? 상환, 돈 되돌려 받으려면 걔한테 연락해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왜? 걔가 담당자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갈게요. 아까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어떤 시제에 영향력을 끼치죠? 현재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시제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때문에란 뜻은 전혀 시제와 관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이 문맥에 맞는 시제를 쓰시면 돼요. 꼭 무슨 과거 시제 나온 다음에 현재 완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현재 시점 요거 묘사해주는 현재 동사 쓰고 있네요. 됐나요? 그래서 그 문맥에 맞는 시제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하기 위해서라는 접속사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우리 in order that이 있었고 그리고 뭐도 있었죠? 아까 so that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so that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 비교할 게 있어요. in order로 시작하는데 와, 요런 게 붙기도 합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뭐죠? 투부정사. 그렇죠. 우리 투부정사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in order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접속사는 아니죠. 그런데 하기 위해서라는 구문을 만드는 투부정사 앞에 in order를 붙여서 목적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동의어처럼 봅니다. 단 문법적으로는 달라요. in order that은 대절이니까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접속사 취급을 하고요. in order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동사 원형이 나오는 투부정사를 쓰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밑에 우리 in order that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시간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뭔가 결과를 나타내주는 그런 접속사들이 또 존재합니다. 와, 이게 또 중요한데 잘 보세요. 비교를 좀 해볼게요. 우리 so라는 게 있고 such라는 게 있죠. 근데 뒤에 that이 붙어 있네요. 둘 다. 근데 좀 떨어져 있어요. 아까 so that을 붙여서 쓴 거랑 달라요. 그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so that이 떨어져 있고 가운데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대요. 마치 뭐처럼 여기 clear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것처럼. 두 번째, 우리 such는요. 가운데 뭐가 껴있어요? 관사, 형용사, 명사. 그렇죠. 명사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겠죠. 그런데 such와 that 사이에 이런 a large order, 큰 대량 주문이죠. 그러면 위에랑 아래랑 뜻은 똑같은데 비교하셔야 돼요. 첫 번째, so를 쓰면요. 형용사, 부사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such를 쓰면요. 관사, 형용사, 명사 이런 형태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뜻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한다? so를 너무라고 해석할 거예요. such나. 그리고 우리 that을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볼게요. The instructions, 그 지시사항들은 were so clear. 여기 비동사 뒷자리니까 형용사 들어간 거예요. 너무 뭐해서? clear, 명확해서. that, 그래서 뭐하다? 그렇죠. I completed the task quickly. 그렇죠. 빠르게 그 업무를 끝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뭔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죠.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역시나 such a 혁명, that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such가 나오면 뒤에 명사 덩어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client, 그 고객은요. put in such a large order. 뭐예요? 그렇게 너무 대량 주문을 해서 그래서 뭐하다? The supplier, 공급업체가 gave a special discount. 그렇죠. 대량 주문했으니까 그래서 뭐 해준다? 그렇죠. 특별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so that과 such that이 있는데 가운데 들어가는 게 좀 달라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는 so의 반면에 such는 관사, 형용사, 명사, 명사 덩어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so that, such that. 그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접속사의 끝판왕입니다. 자, ever이 붙는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자, 그러면 우리 ever이 붙는 접속사 오늘은 3개를 정리할 건데 오늘 3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에서 또 ever이 붙는 접속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음 강에서 총정리를 할 때 보시고 일단 3개만 봅시다. 자, 우리 ever이 끝나는데 부사절 접속사로 끝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whenever, wherever, however 3가지의 접속사를 배울 건데 자, whenever, wherever는 똑같아요. 해석하기 쉽습니다. 언제 뭐뭐 하더라도 또는 뭐뭐 할 때마다죠. 또 wherever는 뭐예요? 어디에서 뭐뭐 하더라도 또는 어디로 뭐뭐 하더라도 장소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면 생각할게요. 우리 ever이 붙으면요. 뭐뭐든지라는 뜻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됩니다. 의미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when은 언제잖아요? whenever, 언제든지, 언제 뭐뭐 하더라도. where, 장소, 어디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렇죠?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이겁니다. however입니다. 선생님, however, 그러나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나라고 쓰일 땐
부사로서 쓰일 때예요. 특히 우리 접속 부사로서 쓰이죠. 접속 부사로서 쓰일 땐 우리가 그러나란 뜻이 있기는 한데 이 however를 부사절 접속사로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부사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고 부사절 접속사로 쓰는구나. 그럴 때 문법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 우리 형용사나 부사를 끌어당깁니다. 자, 이거 제가 간단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 however이나 또는 how, 그냥 however 붙은 거죠. 이런 how 계열의 접속사의 특성은요.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자기 뒤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How are you old? 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are you old가 맞죠? 그리고 의문사가 앞에 붙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how가 나오면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어떻게 한다? 자기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누구나 아는 그 멘트. How old are you? 그렇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old가 원래 뒤에 있었는데 how 뒤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how가 형용사나 부사를 끌어당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어렸을 적부터는. 그러면 우리 however 뒤에 뭐가 붙는다?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 부사가 끌어당겨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주로 may라는 조동사가 나오게 될 거고 밑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갑시다. However,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라는 부사절 접속사의 뜻. 그런데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죠. 그리고 쉼표로 끊어져 있는데 자 질문 seem 이 형식 동사죠. 그럼 뒤에 보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걔 어디 갔어요? 보어, 주격 보어, 형용사 어디 갔나요? 그렇죠. 앞으로 끄집어냈죠. 왜? how 계열의 접속사는 형용사 부사 뒤에 있는 걸 자기 뒤로 끌어당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생각해라? How old are you?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however difficult the situation may seem 무조건 이렇게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가 나와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럼 이 문장 해석해 보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We must find a solution.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however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whenever, wherever, however이 부사절 접속사를 이끌 때 무조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간혹 독해 지문에 나오는데 no matter something으로 바뀌어요.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로 바뀌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시켜 드릴까요?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자, 우리 뭐뭐든지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no matter, matter 무슨 뜻이죠? 뭐 중요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고 문제라는 명사의 뜻도 있죠. 문제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 문제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 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no matter이 왜 붙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시면 훨씬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렇게 however까지 정리하시고 ever이 끝나는 접속사들은 우리 다음 강에서 더 명사절, 형용사절 할 때 훨씬 더 함께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마지막입니다. 문법 문제 포인트 하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우리 부사절 접속사냐 전치사냐 선택 문제가 나옵니다. 응? 선생님,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맞아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 나오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냥 외워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이걸 따로 정리하느냐? 뜻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뭐가 혼동하기 쉽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while 오늘 배운 접속사죠. 무슨 뜻이에요? 뭐뭐 동안에라는 뜻을 가지는 접속사네요. 그런데 얘가 동안에라는 뜻을 가진 똑같은 전치사가 있어요. 아까 했죠? during for 그렇죠. 얘들도 전치사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선택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죠. 아니 못 풀어요 해석으로. 여러분 빈칸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있다? while 찍으셔야 돼요. 빈칸 뒤에 명사가 있다? 전치사 during for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뜻이 똑같은데 접속사 전치사인 것들을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적어놨어요. 그것만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뒤에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때문에라는 접속사 있었죠? because, since, as, now that. 여러분 기억력을 되살려 보세요. 또 때문에라는 전치사 사총사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because, of가 붙어 있죠. 얘는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그렇죠? 이렇게 때문에. 하나 더 별표 치세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although랑 despite 선택 문제는요. 토익에서 정말 좋아하는 묶음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뜻이 뭐죠?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뭘 나타낸다? 상반적인 상황을 나타내죠. 그런데 여러분 although랑 despite 보기에 동시에 나올 거예요. 절대로 해석해서 고를 수 없습니다.
although 뒤에 뭐가 나온다? 문장. despite은 뒤에 전치사라서 명사가 나오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although, even though, while 이거 말고도 많죠. 뭐 even if도 있고요. 또 despite, in spite of 또 아까 했던 거 notwithstanding이라는 전치사도 있죠. 됐나요? 마지막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있었습니다. 근데 뭐뭐가 없다면 뭐예요? without이라는 전치사랑 선택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잠깐 볼 건데 넘어서 연습 문제. 자, 요거 화면 잠깐 멈춰두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잠깐 20초 멈춰보고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라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during while 둘 다 뜻 뭐예요? 동안에. 그런데 한국어 해석으로 풀 수 없죠?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문장 나와 있네요. 그럼 정답 뭐예요? while이 되겠죠. 됐어요? 하나 더. because of 나왔네요. 둘 다 때문에예요. 해석으로 못 풀어요. 뒤에 his flight was 주어 동사 나와 있죠? 어떻게 푼다? 그렇죠. 전치사는 안 되고 접속사 집어넣어야겠죠. 세 번째. despite although 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 그랬죠?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문장 나왔네요. 전치사는 절대로 뒤에 주어 동사 못 나와요. although 찍어야겠죠. 마지막 네 번째 unless냐 without이냐 선택 문제 접속사냐 전치사 선택 문제입니다. 그렇죠? 뒤에 뭐예요? 동사 나와 있죠? 그럼 뭐예요? unless 찍으셔야겠죠. without은요 명사만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연습 문제라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기억할게요. 접속사와 전치사 선택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아예 뜻이 다르고 아예 다른 거로 외워뒀으면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뜻이 똑같은 것들은 조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실전 문제입니다. 자, 우리 Part 5 실전 문제. 여러분, 우리 실전 문제 풀 시간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Part 5 실전 문제는 무조건 뭐를 이해하자? 논리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logic flow라고 부르는 게 있죠. 우리 논리 흐름을 적용시켜서 꼭 풀어보세요. 그냥 무작정 이거 접속사 문제였으니까 접속사가 정답이겠지.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왜 이게 정답인지 그 논리의 흐름을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 25초 드리겠게요. 자, 25초 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A, B, C, D. 우리 although, despite, with, therefore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를 우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논리의 흐름. 첫 번째. although. 접속사죠. 오늘 배웠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 나올 겁니다.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 두 번째, despite. 뭐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A, B번 똑같은 뜻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뭐죠? 전치사죠? 뒤에 명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with도 전치사죠? 명사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하나 끊기고 요렇게 하나 끊기겠죠? 근데 therefore 뭐예요? 얘는 부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로 접점부 문제라고 불러요. 접점부가 뭘까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를 하나의 보기에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로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어가 다 다르긴 하지만 품서가 다르다 보니까 문법 문제로 문장을 보는 눈을 길러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빈칸 앞뒤를 보면서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는지 볼 건데 문장 구조를 파악하려면 무조건 뭐부터 찾아라? 동사. 그렇죠.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쉼표로 끊어져 있네요. 그러면 전치사 못 들어가죠. 그리고 당연히 부사도 못 들어가죠. 왜?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있네요. 그럼 뭐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 뭐밖에 안 된다? 접속사밖에 안 되죠. 그러면 특히 부사절 접속사네요. 쉼표랑 끊겼으니까 정답 A번으로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접점부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동사가 몇 개인지 꼭 찾으시고요. 빈칸 뒤로 문장이 나와 있냐? 명사 덩어리가 나와 있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전치사, 부사 문제, 접점부 문제는 토익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거의 7, 8, 9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특히나 although는 상반적인 상황을 묘사해주죠. 그래서 마감일이 타이트 비록 했지만 그 팀은 뭐예요? 아주 exceptional, 특출난 결과를 전달해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타이트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에 앞서서 특출난 결과를 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상반적인 얘기로서 although 해석까지 꼭 체크해 보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얘는 10초밖에 안 드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10초. 갑시다. 자, 왜 10초만 드린지 아시겠죠? 자, A, B, C, D. 우리 보니까 전치사 뭐의 선택 문제? at, on, in 선택 문제죠. 항상 우리 토익에서 at, on, in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전치사는 아무것도 그냥 아닌 거 줍니다. 그러면 빈칸 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February. 2월 달이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2월 며칠이라고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큰 시간의 덩어리 in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at, on인 구분할 때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at 플러스 특정 시점, on 플러스 뭐 요일 뭐 이런 거 그렇게 외우면요. 이게 당황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사례를 머릿속으로 넣어 놓으니까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뭐예요? at 8 o'clock, on February 17th, in February. 이렇게 외워 놓으니까 2월달 보자마자 큰 시간의 덩어리 in을 찍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t, on인 선택 문제는 가볍게 이렇게 정리하시고 아까 전에 그 표 한번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20초 드릴게요. 자, 20초 갑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리 흐름 가볼게요. A, B, C, D 보기를 먼저 볼 건데 얘 또 뭐예요? near 전치사, with 전치사, despite 전치사죠? 와, 얘네 세 개 전치사죠. 그리고 하나, although 뭐예요? 접속사 아닌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분하려면 먼저 빈칸 뒤를 봐야겠죠? 자, 빈칸 뒤를 보니까 increased competition하고 쉼표가 하나 끊어져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이 ed 형태는 뭘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뭘 꾸미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ed겠죠. 맞아요. 형용사 ed입니다. 그럼 질문, increased competition, 증가된 경쟁이라는 명사 덩어리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당연히 전치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뭐는 안 돼요? D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됐어요? 그럼 선생님, A, B, C 전치사만 남았는데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죠. 그렇죠. 해석 문제로 이제 넘어갔어요. 가볼게요. 증가된 경쟁이 나왔죠. 그리고 주절의 의미를 볼게요. 여러분 우리 incorporated 요거 약자로 쓰면 요거 이렇게 쓰죠. inc does라고 씁니다. 요거는 주식회사 또는 법인 회사명을 쓸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요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FF라는 요 회사가 reported 보고했대요. its highest earnings ever. 이제껏 가장 높은 수익을 자랑했어요. 근데 앞에 증가된 경쟁이 나왔죠? 경쟁이 이렇게 있는데도 뭐다? 가장 높은 수익을 냈죠. 상반적인 상황일 때 뭘 쓴다? C번. 그렇죠? despite 쓰는 겁니다. 그럼 증가된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이제껏 가장 높은 수익성을 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상반적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한국말로 끼워 맞춰서 풀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20초 드릴게요. 갑시다. 오케이. 자, 그럼 A, B, C, D 볼게요. 자, A, B, C, D 보니까 여러분 다 전치사죠. 그럼 여러분 우리 다 전치사면 우린 땡큐예요. 왜? 요거 앞뒤 파악하면서 뭐가 뭐인지 파악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서 푸는 문제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왔네요. 여러분 2주라는 뭐가 나왔죠? 시간의 범주 기간이 나왔죠. 그러면 요 시간과 어울리는 전치사를 찍는 건데 자, 문맥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얘를 한국말로 풀잖아요. 정말 헷갈릴 거예요. 이유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말은요. 영어의 시간의 전치사 문법적인 특성으로 나뉘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런 문법적인 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2주 전에, 2주 내에 이게 둘 다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구분해서 씁니다. 볼까요?
모든 직원들이 must complete the mandatory safety training program. 그럼 뭐예요? 의무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2주 전에, 2주 내로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한국어에 늪에 빠집니다. 선생님 2주 전에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2주 내란 뜻입니다. 우리 영어에서 뭐다? 기간을 나타내는 건 D번이죠. within은 기간, 특정 시간의 범주 기간을 묘사하는 거고 이 before는요 뒤에 주로 뭐가 나와야 돼요? 특정 시점이 나와야죠. 뭐 2월달 또는 뭐 이틀 전 뭐 이렇게 쓸 때 쓰겠죠. 되나요? 근데 2주라는 기간이 묘사가 되면 within이란 전치사가 어울리게 되겠죠. 한국말로 2주 전이라는 게 2주 내로라는 within 2weeks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선 구분을 하지 않는 걸 영어에서는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시작! 자, 그러면 5번 문제. A, B, C, D 보니까 자, 전치사 접속사를 좀 나눠볼까요? 자, 우리 요거 because만 접속사죠. 때문에 due to 전치사 beyond 뭐뭐를 넘어 전치사 또 despite 전치사죠. 여러분 beyond는 뭔가를 넘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토이스토리 보셨어요? 토이스토리 몇 편까지 나왔죠? 3편인가 4편인가? 저 토이스토리 보고 울었어요. 그거는 일반 애니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거기서 우디 말고 버즈가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뭐 우주 넘어 뭐 어디까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영어로 하면 beyond 뭐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너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쨌든 전치사로서 쓰이고요. 그럼 빈칸 뒤를 보니까 an innovative marketing campaign 명사 덩어리 나와 있죠. 그러면 접속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A, C, D 중에 하나 꼽아야 되네요. 그러면 A, C, D 전치사 3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의미를 볼게요.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이래요. 오케이? 회사의 이윤이 증가했대네요. 2%만큼.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대요? 시장 점유율이 또 상당히 증가했대요. 잠깐만, 긍정적인 얘기하죠. 그리고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innovative, 아주 혁신적이라는 얘기하죠. 긍정적인 얘기. 그러면 이런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 뭐 때문에? 즉 이런 광고 선전 때문에 이윤이 증가한 거겠죠. 이유를 나타내는 D번. 그렇죠. 그래서 D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로 보고 이유를 나타내는 due to를 찍으셔야죠. 그러면 우리 어휘 문제를 풀 때, 특히 이런 해석 문제를 풀 때 무작정 한국말로 푸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혁신적이라? 오케이. 이윤이 증가했네? 그럼 상반적인 건 아니겠네? 그렇죠. 혁신적이어서 그래서 이윤이 증가했구나. 정답 D번. 이렇게 연결하는 논리의 흐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자, 우리 whenever, wherever, whatever, however인데 여러분들이 이 ever이 끝나는 것들이 나오면 좀 당황을 하거든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25초 드릴게요. 시작! 오케이. 자, ever로 끝나는 접속사들이죠. 자, 물론 우리 오늘 C번에 whatever는 배우지 않았어요. 자, whatever. 우리 다음 8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8강 명사절, 형용사절 시간에서 배울 거고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가볼게요. ever이 붙으면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 간혹 가다가 ever이 붙는 접속사들이 보기에 끼어 있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우와 뭐 이렇게 너무 긴 접속사인데 그리고 자주 보는 접속사도 아니기 때문에 당황을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ever로 끝나는 접속사들은 쓰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쓰임이 조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공부만 해놓으면 문제에 적용만 시키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빈칸 뒤를 보니까 접속사니까 다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겠죠. 그런데 좀 특이하죠. 선생님, the equipment가 주어 같고 maybe가 동사 같은데 잠깐만 expensive라는 뭐예요? 형용사가 갑자기 앞에 튀어나와 있죠?
근데 비동사 뒷자리, 주격 보호 자리도 비어있네요. 자, 어떤 계열의 접속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 부사를 앞으로 끌어당긴다? How 계열. 그렇죠? 정답 D번이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 생각한다? How old are you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릴 적부터 너 몇 살이야 하면서 how의 특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됐나요? 그럼 expensive가 원래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however이 들어가면서 expensive가 앞으로 끄집어내진 겁니다. 그럼 뜻이 뭐였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러면 장비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investing in state of the art. 우리 state of the art 하면 아주 최신식이란 뜻이에요. 최신 상태의 그런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is crucial. 그렇죠? 중요하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위치를 시장에서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리 그 장비들이 비싸도 요거 투자해야 된다. 기술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실전 문제였습니다. 토익 독학로 문법 정복 프로젝트 7일차 우리 전치사와 부사절 접속사. 와, 7일차 실전 문제까지 따라온 독학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7일차라고 하니까 끝이 이제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왜 우리 9일차까지 가기로 했죠? 구자연의 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강까지 갈 건데 7일차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2일차 더 남았습니다. 꼭 끝까지 갑시다. 우린 끝까지 함께 갑니다. 자, 그래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댓글 달아주세요. 자, 우리는 8일차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